안녕하십니까. 더인메이션랩 김지영 대표입니다. 여러분, 저희 스투파 이슈파이터 채널 어떻습니까? 첫 번째 주제가 바로 초기 스타트업의 자금 조달 전략인데요. 자금 조달 전략이 과거만큼 굉장히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세션을 만들어서 저희가 몇 회차에 걸쳐서 여러분들한테 차분하게 이야기를 전달해 보고자 합니다. 자, 세 번째 시간인데요. 세 번째 시간은 2회차에 연결해서 코퍼레이트 벤처 캐피탈 주도의 이 SI 투자, 그러니까 스트래티직 인베스터라고 얘기하는 전략적 투자 시장이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간단하게 마무리하면서 이야기하면서 마무리를 했는데, 좀 더 연결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자금 조달 전략에 대한 여러분들의 방향성에 대해서 조언을 드리면서 일단 1차 전체적인 자금 조달 전략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지어보자 합니다. 자, 11페이지에 보시는 바와 같이 CVC 회사 주도의 SI 투자 활성화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슬라이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한국 기업 주도형 벤처 캐피탈, CVC라고 하죠. 코퍼레이트 벤처 캐피탈에 대한 현황 자료가 간단하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주회사가 있고요. 지주회사가 아닌 일반 대기업들이 있죠. 그래서 사업지주회사로 등록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대기업들이 최근에 CVC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뭐 롯데그룹 같은 경우에는 롯데 엑셀러레이터, 롯데 벤처스로 바꿨죠. 코오롱 같은 경우에도 코오롱 인베스트먼트가 있고요. 물론 코오롱 인베스트먼트가 어떤 분들은 이건 CVC가 아니라 독립계 벤처 캐피탈이라고 봐야 된다라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스타트업들은 코오롱 인베스트먼트 같은 이런 코오롱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면 아무래도 코오롱은 일반 지주회사고, 일반 지주회사 계열사 밑에 독립계 VC가 있지만 일종의 CVC로 인지하는 경향이 크긴 합니다. CJ도 마찬가지고요. 그 외에 지주회사는 아니지만 각 그 대기업들 또는 중견기업들이 자체적으로 독립계 VC를 아예 100% 자회사로 만들어서 이제 SI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최근의 현상이고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 국내가 이제 2023년부터 드라마틱하게 변화하는 지점 중에 하나가 모태펀드가 줄어들었다. 그 얘기는 독립계 벤처 캐피탈 회사 주도의 모태펀드 시장이 점점 더 감소하는 추세고, 그 적자분, 그 감소분을 누가 메꾸고 있느냐? 바로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코퍼레이트 벤처 캐피탈 CVC가 메꾸면서 전체적인 자금 조달 시장의 밸런스가 새롭게 맞춰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 표와 보시는 바와 같이 국내 대기업 CVC의 투자 집행액 추이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2년에 약 1조 정도, 2023년에는 2조 정도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고요. 그 반대로 모태펀드, 정부의 모태펀드 예산은 드라마틱하게 꺾이고 있습니다. 2022년에 이미 5,200억으로 줄어들었는데 2023년에는 한국 벤처 투자의 모태펀드 기금이 불과 3,000억 정도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2021년까지 거의 1조가 넘었던 모태펀드 기금이 3,000억으로 줄어들었다라고 한다면 7,000억이 줄어든 건데, 7,000억을 못 받아가는 독립계 VC들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사역들이 결국 심사를 할 수 있는 역할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그 심사역들은 어디로 갈까요? CVC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최근에 그래서 이런 벤처 캐피탈 시장의 인력 이동도 상당히 지금 잦아들고 있다. 독립계 VC가 망하면서 오히려 CVC 쪽으로 심사역들이 이동하고 있고요. 모태펀드 규모는 줄어들고 있지만 CVC의 투자 규모는 커지고 있다. 모태펀드의 감소분을 CVC가 메꿔주는 스타트업 자금 조달 시장의 교차 보조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저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모태펀드 시장의 드라마틱한 변화, 그리고 대기업, 중견기업 중심의 SI 투자를 표방하는 CVC의 급성장, 그리고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유동성 장세에서 이제 공급 과잉의 시대에서 공급이 축소되면서 오히려 이 자금 조달 전략을 준비하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금년부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굉장히 궁금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 레코멘데이션 하면서 저희가 첫 번째 자금 조달 전략에 대한
전체적인 방향 수립에 대해서 한번 마무리를 지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제 기업 가치에 집착하지 말고 유닛 이코노믹스라고 하는 고객 한 명당 경제학이라고 하는 이 개념에 여러분이 이제 집착해야 될 시점이 다가왔다. 즉 2023년과 2024년은 유동성이 풍부한 시절과 완전히 다른 시절이기 때문에 이 유동성이 풍부할 때와 같은 어떤 관점에서 벤처 캐피탈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즉 그 얘기는 뭐냐면 성장의 지표만 갖고 매출과 현금 흐름 창출 역량 없어도 투자를 받았던 시점에서 이제는 현금 흐름과 매출 지표가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유동성이 극소로 약화되는 시점에서의 VC와 벤처 캐피탈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은 과거와는 좀 다르다는 거죠. 과거의 지표와 이제 금년부터 벤처 캐피탈이 바라보는 지표는 완전히 다른 지표다. 즉 그러면 뭐가 다릅니까? 어떤 지표를 우리가 봐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결국 순매출과 매출 총이익률, 현금 흐름 창출 역량을 중심으로 스타트업의 본질 가치를 평가하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아직 저희는 근데 매출도 아직 BEP에 달성하지 못했고 매출은 나고 있지만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현금 흐름 창출 역량을 강화할까요? 라고 이제 물어본다면 이를 위해서 최근에 유닛 이코노믹스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고 있고요. 이 고객 한 명당 경제학의 개념은 바로 CAC와 LTV, 즉 커스터머 애퀴지션 코스트, 고객 한 명당 투입되는 비용과 LTV, 라이프타임 밸류, 그 고객이 우리 서비스에 인입해서 유입돼서 이탈하기까지 전 기간 동안 그 고객이 우리 서비스에 지불하는 총 순자산 가치, 요 LTV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이를 반영한 추정 손익계산서의 시뮬레이션이 내부적인 기업 가치 평가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이런 자금 조달 전략의 조언적 관점에서 말씀드린다면 극초기 초기 단계가 아니더라도 최근에 이런 세이프 투자라던가 데트 파이낸싱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건부 지분 인수 방식의 투자라던가 전환사채 기반의 투자도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고려를 해야 된다. 유동성이 풍부했을 때는 사실 스타트업이 약간 갑인 측면이 있습니다. 내가 성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지표가 있다면 벤처 캐피탈과 대등한 관계에서 유리하게 여러분들이 지분 투자에 대한 조건을 협상할 수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성장성 지표만 갖고는, 즉 고객 지표만 갖고는 벤처 캐피탈이 관심이 없기 때문에 결국 벤처 캐피탈을 끌어들이기 위한 자금 조달 전략의 어떤 방식으로 세이프와 같은 조건부 지분 인사 투자라던가 또는 이 컨버터블 본드와 같은 CB라고 불리는 전환사채형 투자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 즉 기업 가치를 측정하기 힘들기 때문에 실리콘밸리에서 먼저 사용되던 이런 미국식 무보증 전환사채를 활용한 조건부 지분인서 투자 방식이 이제 중기부에서도 권고하고 있는 사항으로 지금 발전하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제가 아는 몇몇 기관들도 세이프 투자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즉 프리A 이상 자금 조달 단계에서도 사실 기업 가치 협상에 너무 힘을 사실 들이기보다는 세이프 투자 또는 데트 파이낸싱 기반의 자금 조달도 벤처 캐피탈과 적극적으로 사실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대기업 자회사로서 CVC 설립이 가속화되고 있고 1조 이상의 대기업의 유보 자금이 CVC를 통해서 전략적 투자로 할당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가 속한 업종과 사업 모델의 특성을 고려해서 적합한 CVC를 리서치하고 담당자를 컨택해서 맞춤형으로 IR용 사업계획서를 제안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초기 투자한 기업들한테도 제가 어떻게 이제 조언하냐면 독립계 벤처 캐피탈만 보지 말고 오히려 CVC를 리서치를 해서 내가 속한 업종과 유사한 업종의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중에 CVC를 자회사로 갖고 있는 곳이 있다면 그 CVC를 통해서 우리 사업 모델을 제안하는 것이 오히려 전략적 투자 관점에서 유리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내 100여 개에 달하는 CVC 리서치를 스프레드시트로 저희가 깔끔하게 분석을 해서 최근에 공개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자료들을 잘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스투파를 통해서 나중에 한번 요 URL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스몰 딜 M&A 매력도 증가를 위한 인베스터 덱을 만들 필요가 있다. 투자자용 사업계획서를 잘 만들어 보자. 대기업 중견그룹 주도의 CVC 증가는 FI, 즉 파이낸셜 인베스터 중심적 관점보다는 스트래티직 인베스터, 즉 SI 중심의 투자 증가를 의미하기 때문에 중대형 M&A보다는 50억에서 100억 사이즈의 스몰 딜 M&A를 통해서 모기업 또는 계열사의 이런 오가닉 그로스, 즉 이런 모기업의 업종과 굉장히 유관되어 있는 사업의 어떤 규모를 키우기 위한 관련 사업 다각화 측면에서 스몰 딜 M&A가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날 것이다. 그것이 바로 금년, 내년이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0억에서 100억 사이즈의 스몰 딜 M&A를 여러분이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을 고려해서 엑싯 전략을 빨리 수립하는 것도 방법이다. 따라서 초기 스타트업 팀의 경우에 내가 200억짜리, 300억짜리 밸류로 기업 가치를 독립계 벤처캐피탈로부터 확보받아서 자금을 조달하고 그 다음에 500억짜리가 되고 1000억짜리가 되고 이런 시장은 이제 점점 더 힘이 든다. 따라서 50억에서 100억 사이즈의 스몰 딜 M&A를 통해서라도 대기업 중견그룹의 자회사 편입 후에 시장 확대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 시장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기지와 해안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네 가지 관점에서 레코멘데이션을 드리면서 자금 조달 전략의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고요. 다음 회차부터는 조금 더 다른 이슈, 즉 이러한 자금 조달 전략의 방향성을 기반으로 어떻게 투자 사이드에 내가 갖고 있는 역량을 사업계획서에 잘 펼칠 수 있을 것인가, 지표라고 하는 부분들을 고객 지표가 아니라 어떤 다른 지표를 갖고 설득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갖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차 보실 때 어떻게 해야겠죠? 구독 꼭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